보다 재미있고 알기 쉽게 풀어보는 경제 아는 만큼 보인다 시간이죠. 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사람들이 세계의 경제 흐름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다. 우리만 잘 살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계 경제 흐름을 읽는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다. 환율이나 지수 등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다른 많은 나라들의 경제활동 상황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은 특히 일반인들에게는 더욱 어려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빅맥 지수다. 빅맥 지수는 영국의 시사 경제 주간지 더 이코노미스트사에서 매 분기마다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환율은 그냥 단순히 이 국가 간의 통화의 교환 비율을 나타내기 때문에 물가라든가 생활 수준, 즉 구매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세계 약 120여 개 국가에서 팔리고 있는 이 빅맥의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구매력을 어느 정도 반영한 각국 통화 가치의 교환 비율을 나타낸 지수라고 하겠습니다. 빅맥 값을 통해 물가를 예측할 수 있어 각 나라의 구매력 평가를 비교하는 경제 지표로 쓰이는 빅맥 지수. 여기에는 어느 나라에서나 같은 제품은 동일한 가격으로 매겨져야 한다는 일물일가의 법칙과 환율은 각국 통화의 구매력에 따라 결정된다는 구매력 평가설이 전제되어 있다. 화폐의 구매력과 외환 시장에서의 평가, 즉 실제 환율은 다르게 나타나곤 하는데 빅맥 지수로 이런 차이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각국의 실제 환율이 빅맥 지수보다 높으면 해당 화폐가 미국 달러화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고 실제 환율이 빅맥 지수보다 낮으면 고평가되어 있다고 본다. 가장 최근 자료에 의하면 서울에서는 빅맥이 약 3,4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약 3.58달러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 교환 비율로 봤을 때는 달러당 약 950원가량이 되는데요. 현재 이 시장 환율은 달러당 1,200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3,400원을 가지고 미국에 갔을 경우에 빅맥을 구입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따라서 빅맥 지수로 봤을 때 현재의 이 원화 가치는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빅맥 햄버거는 노르웨이에서 가장 비싸게 팔리고 있고 중국에서 가장 싸게 팔리고 있다. 빅맥 지수와 실제 환율을 비교해 본다면 노르웨이의 크로네화가 가장 고평가되어 있고 중국의 위안화가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셈이다. 이처럼 빅맥 지수는 각국의 통화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고 빅맥 지수로 대표되는 구매력 평가 환율은 화폐가 가진 구매력의 차이를 반영한다. 이것은 시장 환율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씀씀이와 생활 수준 등을 구매력 평가 환율을 통해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빅맥 지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일물일가의 법칙입니다. 즉 빅맥이라고 하는 햄버거가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똑같은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실제로는 빅맥이라는 햄버거가 어느 정도는 규격화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각국마다 햄버거를 평가하는 사회적 가치가 다르고 또 임대료라든가 운송료, 임금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구매력을 평가하고는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 부분 참고할 만한 가치는 있는 지수라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빅맥 지수에 따른 평가가 무조건 정확하다고 볼 순 없지만 우리 가까이 있는 재화를 통해 실제 환율과 생활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최근에는 빅맥 햄버거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화들이 구매력 평가 환율의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스타벅스의 음료 이름을 딴 카페라떼 지수다. 또한 아이팟 열풍이 불면서 아이팟 지수도 등장했고 애니콜 지수, 김치찌개 지수 등 친근한 상품들을 이용한 구매력 평가 환율도 만들어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보편성과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상품들은 실질적인 생활 소비를 반영하는 것이기에 그 어떤 통계보다 현실성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빅맥 지수와 같은 경제 지표로 세계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보다 가깝게 다가서길 기대해본다.
화장품을 구입하고 나서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하시는지 또 혼자서만 사용하시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미국 의학계 조사에 따르면요. 구입한 지 오래 지난 화장품이나 또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품 등에서 피부염과 뾰루지 등을 일으킬 수 있는 포도상 구균 등 각종 세균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면 립스틱은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않고요. 브러쉬나 퍼프는 자주 사용 후에 씻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또 이 화장품 파우치나 화장품을 보관하는 이 서랍 안도 깨끗이 청소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또 화장품의 사용 기간은 일단 개봉을 한 후에는 마스카라가 3개월, 또 파우더와 아이라이너는 2년, 립스틱은 1년이 지나면 버리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서랍 안에 오래된 화장품, 하지만 사용하지 않는 화장품이 있다면 오늘 과감하게 버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아깝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잘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알차고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갖고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